새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두 까기 시간입니다. 2023년 첫 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아주 잘 해주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님 금방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 마치고 조우를 하셨어요. 지금 앞에서 대기실에서 바로 만났죠. 예. 그렇게 기대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저희 생각에서는 뭐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알겠지만 엄청 웃으면서 반가워하셨거든요. 뭐 탄핵 전까지는 예. 지역구 대구도 갔고 또 고향 선배고 해서 친했는데 네. 탄핵으로 완전히 갈랐었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예, 뭐라 했습니까? 그 출마하기 전에 예. 조원진이 벽부터 넘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같이 여기서요? 가능함? 그럼 저희 잡겠습니다. 한 그러면 붙자. 두 분이 이 얘기를 좀 한다. 뭐 하실 얘기 다 하고 토론도 하신다. 저도 뭐 예. 할 얘기하고 요즘 뭐 또 접점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뭐 듣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은 네. 있지. 공무원 연금개혁 조원진이가 있지 유승민이 한 게 아니지. 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다 했다 그러셔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종걸 그 민주당 원내대표 때문에 막판에 깨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원내대표였긴 했죠. 그죠? 그렇게 네. 제가 공무원 연금개혁 이제 특위위원장, 간사고 간사였군요. 그다음에 지금 그 광주시장 하고 있는 강기정 예. 우리 사인 다 끝냈는데 뭐 이상한 글자 한 자 들고 와가지고 그 조연석 그 당시 수석이 막 국회 오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 더 멀어져 버렸지.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알았어. 그렇습니까? 그 우리 유승민 의원은 지금 좀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총선 때 좀 진박 그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지지 않았을 건데. 뭐 총선 전에 유승민 의원이 사회주의 경제법이죠. 네. 그거 들고 나오고 뭐 복지 없는 정세 없는 복지는 흑우다. 있습니다. 예. 혹은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계속 네. 하고 있는 시행령. 네. 뭐 여소야대에서는 시행령까지 대통령이 하지 못하면은 그 허수아비 정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시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 아는 사람들은 지금 유승민 의원 저래 얘기하면은 뭐 앞뒤가 너무 안 맞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요즘 뭐 그 국민의힘의 전체에 매도되고 네. 타도 유승민 한편으로 보면은 연민의 정도 생긴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유승민 선배가 예. 정치 이제 그만하지 또 하시나. 그런 생각도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경기도지사 할 때 뭐 95대 5, 뭐 토건 100대 지금 룰하고 똑같아요. 네. 윤핵관들이 줄 다 세워가지고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운동도 못하게 만들었거든. 그래 볼 때는 뭐 좀 안 맞다. 그때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줬으면 조용히 경기도지사는 할 텐데 그 불씨를 남겨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거지 사실은. 윤 대통령도 머리 아프고 윤핵관들도 머리 아프고 국민들이 더 머리 아픈 게 국힘당 지지자들 이런 거야. 예. 후보감이 없다는 게 대부분 다예요. 후보감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나가면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출마자 한 2명이 나보고 가대. 조원진 의원이 만약에 국힘당으로 지금 나가면 돌풍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치를 처음 해보시는 윤 대통령께서 너무 그립을 너무 세게 진다. 네. 그립을 너무 세게 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그립을 좀 가볍게 지시고 뭐 탁구할 때도 그렇잖아. 야구할 때도 꽉 쥐고 치면은 쫄아난다고. 혹은 또 야구할 잘못 치죠. 빗 맞죠. 야구할 때는 또 파울 나고 이렇잖아요. 파울 같은 게 나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협치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는 거죠. 어제 대구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가 사저에 우리가 한 몇천 명이 모여서 박 대통령 사저에 1월 1일 되니까 우리가 그 탄핵 이후에 뭐 구치소 감옥 계실 때도 그렇고
또 사면되셔서 그렇고 어제도 뭐 사실은 달성 사저에 다녀왔죠. 네. 그리고 송해 공원이 그 옆에 있어요. 아, 송혜 선생 공원이요. 지금이 제일 젊다. 아, 그 문구 좋더라고. 그것도 보고 오셨겠네요. 그 최근에 MB 대통령 사면 됐잖아요. 예. 그 사면이 국민 통합 메시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MB 대통령은 조금 다르죠. 아.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부패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MB 대통령께서 또 뭐 젊은 층이 많이 이렇게 많이 그 응원해 줬다 이러시는데 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번 하면은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 이래 보는 거죠. 자, 2023년 이제 개묘년인데 지금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이 좀 세다. 너무 좀 그립을 세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년사 어제 했습니다. TV 통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년사 아무튼 내용은 차치하고 네, 내용 자체하고요. 표정이 네. 너무 굳어 계시다. 아, 표정이 안 좋다. 이 원래 저도 말씀이세요? 이제 예. 신년사 예. 영상을 국민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많이 웃으려고. 왜냐하면 국민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작년 한 해. 네. 팬데믹이 끝나는 것도 아득하고. 삼고 문제 뭐 삶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활짝 웃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웃지 않고 표정이 굳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분이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네. 국민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웃음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내용요? 아무튼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돌파구를 찾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네. 것 같아요. 또 지난해 뭐 사상 최고의 무역 적자 472억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무역 적자가 됐을 때는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IT 부분에 치중했던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이래 보는데 3대 개혁 과제도 얘기하셨대요. 연금이나 교육하고. 그런데 네. 그 개혁 과제를 그 지금 2년 차잖아요. 네. 2년 차에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 집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기 어렵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는 세월 부대, 세월은 기다릴 대자 기다리지 않는다. 2년 차도 금방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개혁을 하려면은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통합의 한편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50%가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을 떠나서. 그러면 사회적 대통합을 해서 국민 모두가 통합되는 그런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개혁 과제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과제라는 게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그렇죠.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봐야 될 상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세게 지지 말고 2년 차에는 개혁을 꼭 하시려면 아하. 시간도 좀 당기시고 예. 예를 들어서 뭐 5년 차도 가서 개혁하고 다음 임기에 개혁을 넘기고 그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2년 예. 차 때 개혁의 그림을 다 그리고 늦어도 3년 차에는 개혁 과제들을 이제는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2년 차에 해야 된다. 더 시작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게 그렇게 해야 지금 된다. 말씀하신 어쩌면 소통인데 소통을 좀 더 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기자회견 안 하고 신년사로 대체를 했고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요? 도어스태핑 안 잘못하신 거지. 사실은 영상 시대를 가서 뭔가 보여드리고 예. 보여주고 싶었는데 도어스태핑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은 뭐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꼭 하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얘기를 많이 저 대통령실에서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신년 기자회견 하시고 이제 2달에 한 번, 네. 혹은 분기에 한 번씩 기자들하고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방법으로 좀 바꾸면은 방법을요? 지금까지 그렇게 네. 한 대통령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기자 만난 데서 가볍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너무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 기자나 언론은
항상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래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거를 보면 다른 거 말고 관저에서 하는 모습들도 좀 계속 있거든요. 뭐 종교 인사가 최근에 가가지고 뭐 식사도 했다고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너무 이제 전당대회 스케줄 네. 혹은 룰 문제 또 윤핵관에 뭐 김기현 의원이 뭐 두세 번 만났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윤심이 다 가느냐 이래 보는데 윤심은 아직 아무한테도 안 간 것 같거든요. 아,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부총리급을 할 때는 이제 이번에는 출마를 하지 말라는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시그널을 줬는데 본인이 여의도 연구소는 뭐 한 40%까지 나왔대요. 예, 많이 나왔다고. 당 내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뭐 한 30%한 1위를 계속 고수하니까 나경원 의원 전 의원도 약간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사람들이 아까 유승민 의원 왔다 가셨잖아요. 네. 당 내에서 지금 4등 5등 하고 있다고. 그것도 본인 스스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도 정당 내에서는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 정당 국힘당 내에서 신임을 못 얻는다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그 또한 유승민 의원이 또 돌이켜볼 부분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윤심 김기현 의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쫀쫀하다. 아, 그 무슨 말씀입니까? 대통령께서 뭐 예. 하려면은 뭐 조중동을 부르고 뭐 한겨레 뭐 경향한 그렇습니까? 띠를 넣어가지고 뭐 한다고 뭐 큰 문제가 돼요. 예. 조선일보하고만 뭐 신년 기자회견도 아니잖아요. 예. 그 조선 그것도 기자회견에 인터뷰나 인터뷰 같은 거죠. 그래 예. 그거는 좀 제가 그랬잖아요. 예. 아유 이제 그 여야가 조금 좀 쫀쫀한 정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네요. 또 믿음직하니까 이제 거기 또 인터뷰한 게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믿음직하기보다는 윤 대통령 대변인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아, 예. 거기서 얘기했던 게 내가 여의도 정치인 뭐 얼마나 했다고 윤심이 있고 윤핵관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는 그 기사를 아직 못 봤는데 예. 윤심은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다. 그래서 아마 당심을 얻는 사람이 윤심을 얻을 것 같아요. 예. 당심을 얻는 사람이. 그게 이제 2월 정도 되면은 윤심 얘기하던 사람들은 합종 연행을 할 것 같아요. 네. 합종 연행. 그 외에 윤심 얘기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1위나 2위를 올라오면은 경선 들어가기 전에 네. 벌써 3, 4자 정도로 대강 유력 후보로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이미 경선 들어가기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는 당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당심에 윤 대통령이 굳이 반대로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룰까지 바꿨는데 그까지 자신 없이 하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예. 윤심 경쟁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윤핵관이다 고 드러내는 거고 네. 저는 뭐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아까 그 관저 만찬 부분은 관저 만찬이요. 예. 뭐 이재명 대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관저에 한번 여당에서 야당 대표를 좀 부르거나 야당 인사들 이러면 이제 야당이라는 예. 게 뭐 여당도 이제 정진석 비대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안 그러면 정책의장까지 6명 같이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저의 만찬이 이번 설 전에 한번 하시고 또 설 전에 기자회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의무예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혹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내기보다는 모든 방송 언론사가 다 집중해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는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에 보니까 세계 강국 뭐 6대 강국 그게 됐는데 맞는지 일본이 8위로 밀렸더라고요. 6대 강국 됐는데 우리 대통령도 예. 원고 없이 기자들하고 예. 마음껏 서로 프리토킹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럼 뭐 질문 받고 답할 수 있고 뭐 답 모르면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또 기자들도 좀 덮어주고 네. 뭐 그런 비판 기능과 견제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이다. 되게 재밌는 정치가 되잖아요. 아. 국민들이 삶에 힘이 들 때는 네.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재밌는 정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보다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노동 개혁보다도 정치 개혁이 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 개혁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느냐 그러면은 뭐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 기득권에 매여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정치가 법을 만들고 정치가 국민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악법, 악행, 악습 뭐 이런 부분에 매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정치개혁 구도를 빨리 더 가는 것이 3대 개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했던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해야 된다. 개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중대선거구의 개헌은 바로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합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 내각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민주당하고의 연정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여야가 주고받을 것이 분명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그때 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하고 또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내각제를 가기 위한 기초 디딤돌을 놓는 거다. 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혹은 정달들끼리 주고받는 내각제는 국민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 국민들이 내각제를 좋아하지 않지 않나요? 좋아하지 않는데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이 정치였어요. 네. 그게 일본의 내각제를 통해서 거의 가지지 못한 분들, 힘든 분들, 그런 권력 가지지 못하고 돈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에 관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오는 바람에 네.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고 잘못된 정치가 나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전에 작년에 뭐 어제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예시했던 대로 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가면 될 기다 이렇게 금방 하셨잖아요. 어머 국민의힘에 저를 지금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탑당 국민의힘에 제가 대표로 나가면은 아마 돌풍이 일어날 걸요. 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한 6년을 저를 지켜봤잖아요. 어제 그거 대구 갔는데 네. 저거 메밀 묵밥 물어 갔는데 그 7,000원인가 8,000원 하더라고. 네. 앞에 있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산하고 가셨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정치는 잘못한 건 아니구나. 대구에서 내 인기도 좋으시고 한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예컨대 그 간판 스타는 별로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없죠. 자꾸 한동훈 장관이나 차출설이 나오는 것 아무튼 같아요. 이게 간판 스타가 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먹히는 네. 그런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에. 그래서 예. 이제 뭐 서울시장 갈 사람은 가버렸고 또 한동훈 장관 할 일도 많고 원희룡 장관도 할 일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저는 좀 윤상현 의원이 좀 안타깝다는 게 뭐 나머지 뭐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예. 대중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합정연행 과정에서 네. 윤핵관들의 합정연행 과정에서 좀 정리가 안 되느냐. 조영 뭐 김기현 조영 의원은 다 저랑 친구인데 네. 조영 의원이 다 코스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원내대표 하면서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아주. 가능성도 있다고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뭐 중간에 예.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미는데도 김기현 의원이 조영 의원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 오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당심을 얻는 사람
그게 윤심을 얻는다는 얘기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봐야 필요가 있을 된다.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공화당의 올 한해 계획 비전도 한번 말씀 아무튼 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자유시장 경제, 뭐 자유통일을 강령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했다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굉장한 비판 그리고 길거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가야죠. 나가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